애드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천장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제가 이번에 4억 3천, 4천 그렇게 1년간 벌 수 있었던 이유, 천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역전할 만큼의 수익은 저는 애드센스만큼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로스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요즘에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을 오고 있는데 개나리가 이제 활짝 폈더라고요. 이제 목련도 이렇게 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도 지금 목련 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도 같이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막 배당금 계산기라든지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올린 거 말씀드렸죠. 그거 해보셨던 분들이 계신가 봐요.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배당금 계산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 드린 거니까 꼭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식, 이런 돈, 경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단가가 상당히 쏠쏠하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신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나? 막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봄이 됐으니까는 여러분들의 수익에도 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애드센스 승인. 요즘에 이제 승인 좀 막혀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스샷을 찍었는데 어딨어? 스크린샷. 요번에 이제 제자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리셨냐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서는 잘 안 보이긴 하겠다. 그 댓글 쓰셔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대댓글로 답장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망냉이 컨텐츠 있죠? 요거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보면은 자, 요 어디 갔어? 이런 거. 제가 애드센스 승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제를 보고 제자님께서 이제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이거 보고 진행했는데 열심히 벤치마크에서 글 열심히 쓰셨대요. 그리고 좀 전에, 이거 오늘 오후에 연락 받은 거거든요. 그 6시쯤에. 그래서 와, 초보자도 잘 따라할 수 있게 영상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이제 애드센스 승인이 슬슬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벡 단톡방에서도 요번에 오늘 그 승인 나셨던 거고, 승인 챌린지방이 있거든요. 우리 제자님들 승인이 안 나셔서 제가 챌린지를 아예 모아서 했었어요. 약 160명 정도 되시는 제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승인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승인이 조금 있으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채팅방에 있으신 제자님들 중에 제가 투표를 하나 해볼게요.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신 제자님이 계시고 안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애드센스 승인 받으셨나요? 라는 것이 제 질문이에요. 예, 아니오로 해서 자, 설문조사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라이브를 들으시는 우리 제자님들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우리 제자님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설문조사 제가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투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약 절반이신 것 같네요. 승인 받으신 분들이 한 지금 55%, 승인 안 받고 있으신 분, 승인 받고 있는 거죠?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죠? 못 받은 거겠죠? 47%, 48%까지 올라갔어요. 자, 승인 소식 듣고 막냉이 영상 다시 보기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고 싶어서요. 그쵸.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블로그 부업이라는 게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모장 하나 켜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에 부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부업 종류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요런 것도 있었어. 이런 부업 한번 관심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부업 종류 말씀 주세요. 우리 채팅방에다가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부업 종류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 쇼츠, 네, 컴퓨터 화면을 돌려볼게요. AI 쇼츠가 있었고요. 아, 드랍은 뭐야? 드랍 쇼핑인가? 이거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세요. 제가 드랍 잘 모르겠어. 뭔지 모름. 설명 필요함. 디자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전자책, 쿠팡 파트너스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와 연계된 쇼핑몰, 쿠팡 파트너스랑 네이버 쇼커랑 그냥 쇼커라고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수노 음악은 뭐예요? 수노 음악은 뭐예요? SNS 광고는 뭐예요? 광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팔아야 되는데 광고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모티콘 부업, 타로 부업도 있어요. AI 음악 만들기. 제가 요즘에 봤어요. 이거 AI 음악 만들기, 그 플레이리스트 막 이런 거 똑같이 같이 나왔네요. 그 AI 음악 만들기 하니까는 드는 생각이, 이거 여러분 모닥불 있죠. 모닥불, 그 벽난로 장작, 그 타닥타닥타닥 들리는 그 소리, 그걸로도 수익이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 진행되는 걸로. 해외 구매 대행은 쇼핑몰로 들어갈게요. 해외 구매 대행 이 큰 카테고리에 있는 거니까, 뭐 쿠팡, 뭐 로켓배, 뭐 여러 가 쿠팡 윙,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쇼핑몰에 들어오는 걸로. 인스타그램으로 AI로 웹툰. AI 웹툰. 나 이거 할 말 많아. 이건 진짜 할 말 많아요. 좋아요. 애드포스트? 자, 이제 애드포스트는 조금, 오케이. 일단 애드포스트 가보자. 이제 디지털 파일 셀러가 결국엔 전자책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앱테크도 있죠. 에미님, 애드센스. 좋아요. 애드센스는 우리가 그래도 맨 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애드센스, 이렇게. 또 저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쇼츠도 있지만은 롱폼. 유튜브 크게 하는 거. 크몽은 워낙 그 주제가 다양한데, 그 중에 전자책 안에 크몽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크몽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요 정도. 혹시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블로그 배포는 뭐야? 체험단이라든지 기자단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온라인 강의도 이 전자책이라는 거 안에, 어디 갔어? 전자책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더 나올 거 없죠? 여기서부터는. 자,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앱테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애드센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애드센스의 전문가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애드센스로 막 이게 아니라, 나는 결국에는 무엇이 됐든 돈을 벌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찬스에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자, 앱테크의 장단점은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앱테크는 장점은 정말 쉬워. 어플 하나만 설치해가지고 그냥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입 장벽이 쉽고 빠르지만 단점은 그 소소한 금액 너무 한번 열심히 해봤자 한 달에 4,000원, 5,000원 밖에 못 버는 거에 이 앱테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해봤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앱테크. 열심히 캐시워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걸으면 광고 보고 막 그러면 뭐 정말 조금씩 주는 거. 그렇죠. 시간에 비해 돈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나이도 소소하게 벌고 싶어요 했지만 그 소소한 거 안에는 이 앱테크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 이상은 벌어야 그게 소소한 거지. 이 앱테크 정도는 소소한 게 아니라 개미 오줌만큼 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AI 웹툰. 야, 여러분들, 저는 이 AI 웹툰은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이 AI 웹툰으로 돈 버시는 분 있어요? AI 웹툰? 야, 이거는 진짜 신의 영역입니다. 이거 AI 웹툰은.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벡 회사에도 그 웹툰 전문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은 디자인하고 웹툰만 합니다. 근데 그 소요 시간이 이분이 하는 것이 이게 나오나? 잘해. 엄청 잘해요. 이렇게 하면 나오나? 아, 여기 있다. 자, 우리 그 웹툰 작가님이 진행을 하는 건데, 재밌는 거 어디 있을까? 제가 가장 재밌게 있었던 거 있었는데, 조회수 잘 나온 게 재밌었겠죠? 잘 나온 거 하나 보자. 요즘은 요런 것도 있고, 요게 지금 제일 잘 나왔었네. 요거 한번 보자. 이렇게 웹툰을 쓰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블로그 백날에도 하면 돈 못 버는 이유. 블로그 응애 시절 무조건 글만 있으면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했다. 표정 봐요. 오늘 먹은 메뉴들 포스팅 갈기기. 이런 식으로. 근데 손가락에 블로그에 포스팅한 블로그의 한 달 수익이 1.56달러. 1.56달러가 말이야 방거야. 잘 그렸죠? 보통 사람이라면 허탈해하며 포기했겠지만 나는 다르다. 높받고 열정과 표정 봐. 시작했으면 끝이 과연 집요한 집착형인 인간인 나는 어떻게 하면 블로그 수익을 많이 내서 퇴사를 갈려버릴 수 있을지 잠을 줄여가며 연구했고 퇴사는 나의 치트키를 깨닫게 됐다. 뿅. 그리고 블로그 수익 많이 내려면 이렇게 쭉 이야기 나왔어요. 이런 걸 다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쭉 내용이 나와서 수익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이제 웹툰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키워드 달력 내가 보내줄게. 막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요렇게 웹툰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블로그 엔잡의 민낯 해가지고 쭉 뭐 이런 식으로 충격받았다.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인친 좋아요. 좀 사고방식이,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기 어려운, 그 직원만의 세계가 있어. 그래서, 노터치예요. 저는 엄청 정제되고, 딱 쿠킹하고, 막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AI 웹툰을 그리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웹툰이라는 거는 결국은 툰이 뭐예요? 만화잖아요.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중에 S인 분들 있죠? MBTI S. 현실 위주의 사람들은 일단 못해. 저런 거 절대 제가 장담컨대 S인 분들은 못해요. N이신 분들만 저렇게 재미있는 표정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꾸려낼 수 있고, S는 못한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저분이 저런 거를 일주일에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스토리 형식으로, 하나는 이제 키워드 형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진행할 때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그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카피 문구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헤드 카피 10개를 뽑아내요.
그리고 10개를 뽑아낸 다음에 그 중에 10개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맨날 고민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뽑아내는데 막 1시간, 2시간 걸리고, 컨텐츠, 스토리, 크리에이티브한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행을 하는데 밤에도 계속해서 이게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니까는 새벽 막 2시, 3시 막 잠 1시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하고, 그게 지금 우리 매니저님의 지금 일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하기도 하고, 아휴, 고생하는데, 근데 고생하니까는 실적이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 웹툰이라는 게, 인스타에서 웹툰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느낌, 그 툰의 느낌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다뤄야 그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AI로 이걸 섭렵해 나간다? 아직은 AI가 이 툰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있게, 툰을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후킹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감각 없으면 이건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음악 만들기, 이거는 뭐 플레이리스트인 건데, 이건 제가 안 해봐서, 여러분 혹시 이거는, 해보셨어요? AI 음악 만들기? AI 음악 만들기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유튜브에, 저도 이제 뭐, 집에서 뭐, 좀 조용하게 있을 때, 그, 에센셜? 이런 걸 틀어놓거든요. 유튜브에다가 그 에센셜 요런 거 틀어놓으면은 아우 좋더라고. 이런 거 그러면 상황에 맞게끔 저 이거 여기 올라가 있죠. 이렇게 재즈 틀어놓고 일하기도 하고 좋아요. 너무 괜찮더라고.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 천곡 신랑이 천곡 만들었어요. 천곡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AI가 음악도 만들어주고 다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부터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파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단골로 딱 정하면 다른 데를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는 차별성이 막 있는 게 아닌 거고, 보통 잔잔하고 막 아니면 드라이브 할 때 좋은 그런 음악들을 듣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나한테는 정해져 있는 음악 채널들이 있는데 굳이 다른 채널을 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 부분이 좀 회의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블로그처럼 여러 가지 주제를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 곳만 보고 하나의 채널만 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제가 안 해봤으니까 제가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제 느낌에서는 회의적이었다. 자, 타로법. 자, 저는 타로를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이 타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타로를 하면은 내가 잘 되면 내 탓인데 이게 안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타로에서 괜히 이상한 소리를 했어. 뭔가가 문제가 있대. 근데 괜히 그때 뭔가 안 되면 나한테 뭔가 운이 나쁜다든지 뭔가가 깨림칙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로는 안 해요. 어디 가서도 점집 안 가거든요.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건 내 실력 때문에 그런 거지. 운이라는 거는 내 노력의 결과값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타로 자체를 잘 안 하는데, 근데 요즘에 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이 될 수는 있겠다. 근데 타로 부업이 돈이 많이 되나? 저는 이게 어떤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는데, 여기 타로 부업 말씀하셨던 분 해보셨나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시장님 말씀 주시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감이 자체가 안 와. 자, 이모티콘 부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빡세요. 이거 어려워. 이거 왜 어려운지 아냐면, 이모티콘 부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정도 급으로 막 조회수 100만, 막 200만, 막 이렇게
잘 100만 넘게 막 하는 우리 작가님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도 이모티콘 부업 떨어졌어. 이게 이모티콘 부업이 뭐냐면 카카오톡에다가 이모티콘을 그 심사를 받아요. 심사를 받으면 여러분 이모티콘 하죠. 카카오톡에 그때 돈 주고 3,000원 뭐 4,000원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사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수익화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잘 그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기만 하면 좋다. 진입장벽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림만 잘 그리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 딸이 타로 부업으로 300을 벌어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우리 채널에 한번 오라고 해주세요. 타로 부업 소개시켜 드릴게. 이런 부업도 있구나. 궁금하다. 타로 부업. 근데 타로 부업. 어떻게 하는 그 구조가 궁금하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모티콘 부업. 떨어지셨다. 4번 떨어졌다. 그쵸. 이모티콘 부업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타로 부업 하려면 타로 배워야겠죠. 당연히 배워야겠죠. 타로에 대해서. 쇼핑몰. 자, 이 쇼핑몰은 가장 역사가 깊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사실 쇼핑 한다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상 막 6,000년, 뭐 10,000년, 20,000년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고 다만 여기에 인터넷을 더한 거겠죠. 여기에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 쇼핑몰 해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 스토어든지 쿠팡이든지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 경험은 좀 좋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행복한 나님은 쇼핑몰 할 말 많음.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도매매 공급사인데 매여있고 재고 쌓인 거 보면 한숨 난다 라고 말씀 주시네. 이게 저도 옛날 8년 전에 저는 애들센스 하기 전에 쇼핑몰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했었을 때 저도 재고가 쌓여가지고 베란다에 그대로 있어서 고양이 스크래쳐 있죠. 그거 20개 사가지고 팔았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쇼핑몰은요, 제 아는 대표님들도 쇼핑몰 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대박 나든가 쪽박 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가능하다고는 알아. 근데 도 아니면 모인 것 같아. 이거는 잘 팔면 도, 못 팔면 그냥 쪽박. 요 느낌 아닐까요? 그 자금, 이런 부분도 있죠. 자금이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회전율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팔았어요. 100만 원은 쇼핑몰로 물건을 팔려면 내가 어느 정도 한 60만 원, 70만 원은 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그러면 계속해서 물건을 떼우려면 70만 원씩 계속 필요한데 100만 원 매출 난 게 돈이 막 3개월, 4개월 뒤에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내 생돈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 이 쇼핑몰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고객센터의 환불 문의, 그리고 고객센터의 진상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소비자 보호를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냐. 그런 거 있었어. 저도,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가 연락이 왔냐면,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올인원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올인원 강의를 환불해달래. 수강률 100% 다 들었어. 싹 다 들었어. 그래서 1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였냐면은, 내용이 뭐냐면 나 블로그 저품질 당했다. 블로그 저품질 당했으니까 네가 잘못 가르쳐 준 거니까는 환불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진짜 억울한 게 올인원 강의에서 이거 저품질 걸릴 수가 당연히 걸릴 수 있는 거고, 히스토리는 저품질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저품질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줬고, 나 이런 거 저품질 하는 거 이런 거 싫어요. 그냥 장기적인 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구글 공략 강의에 있는 파트, 올인원 강의 다 들어있는 거, 이거를 진행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익하는 방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다 진행을 하세요.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하나 골라가지고 그거
그거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택도 없지. 그 말이 되나. 근데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무조건 소비자 편이에요. 그거 가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갔죠. 뭐 끝까지 가면 당연히 제가 이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좀 블랙리스트들이 있어요. 진상 고객과 잠수 타는 고객사들 때문에 열받아서 공급사 해봤다. 뭐 이런 쇼핑몰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좋아. 해볼만 하다라고 느껴지지만 이거는 좀 사업의 느낌이 가장 강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는 건 좋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잘 하면 쇼핑몰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파트너스와 쇼핑 커넥트.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요즘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쿠팡 파트너스, 쇼핑 커넥트?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달력이라고 해. 뭐가 좋을까? 펜 한 1,000원짜리예요? 아니 10,000원짜리라고 할게요. 유성매직 10,000원짜리야.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줘서 이 유성매직을 누군가가 샀어요. 그러면 3%의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거. 10,000원짜리 판매했으니까 300원 여러분들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 파트너스랑 쇼코가 보통 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휴인 거고, 이 쿠팡 파트너스와 쇼코는 여기 보시면 애드센스와 같은 약간의 맥락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제휴, 남의 물건을 팔아주는 거잖아요. 쿠팡 파트너스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고 애드센스는 정보를 판매하는 거고요. 드라마나 연예인들 옷 소개하고 쿠파스 링크 하는 사람들, 그쵸.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방법은 많아요. 막 획기적인 것들, 그리고 뭐 어른들 장난감 같은 것들, 뭐 재미있는 것들 이렇게 해놓고 쿠팡 파트너스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걸로도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제가 아는 대표님은요, 쿠팡 파트너스 맞지? 쿠팡 파트너스였나? 쿠팡 파트너스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을 했어. 첫 시작은 쿠팡 파트너스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본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했고 그분이 매출이 60억이 나오더라고요. 오, 대박이죠. 그 말은 그분이 장점이 됐던 게 쿠팡 파트너스로 돈 벌었던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쿠팡 파트너스로 마케팅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 물건을 팔 때 도움이 많이 됐다. 결국엔 여러분이 큰돈 만지려면 이게 아니라 요 쇼핑몰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이 사업인 거니까. 중국 영상 편집해서 많이 하죠. 그쵸? 중국 영상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후킹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디다가 트래픽을 놓을지 이런 것들이 잘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부업 면에서는 일단 내가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는 이 주제도 저는 추천드린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도 이제 크몽에서 첫 강의를 거의 크몽 타링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애드센스로 날고 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크몽의 알고리즘을 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크몽에서 상위 노출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 타링도 파고드니까 알게 됐어. 지금 제가 타링 안 하고 이미 옛날 거니까 타링은요, 찌막이 있죠. 하트 모양 누르는 거. 요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타링이. 제가 하나하나 상위 노출된 것들 쭉 다 살펴봤거든요. 여기 아로스 치면 나올걸요? 옛날에 했던 거. 여기 있네. 이거 말고도 있는데 이제는 뭐 보이지도 않는다. 애드센스 치면 나오려나? VOD 말고도 제가 여기 있다. 요런 것도 있고 뭐 있어. 근데 지금은 찌마기가 없나 보다. 여기 있네. 찌마기. 옛날에는요, 이 찌마기를 많이 하면은 상위 노출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 찌마기 요거를 많이 해서 상위 노출을 일부러 시켰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결국에는 알고리즘 로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면 내 물건을
상위에 노출되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크몽은 이제 비싼 가격 들여서 AI 알고리즘 로직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 한참 활동할 때. 근데 결국에는 이 전자책은요, 좋아. 저도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 전자책 크몽 이런 거 할 때, 와디즈도 제가 하나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이쪽에서는 저만큼 잔뼈가 굵은 사람은 없다고 봐요. 진짜. 저만큼 오래 한 사람도 없고, 저만큼 잔뼈가 굵은 사람도 없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제자님들이 수익이 나니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봐요. 지금까지 막 8년 동안 하면서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진 사람도 많고, 진짜 수없이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막 엄청 많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제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제자님들이 수익이 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님들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전자책 하고 싶은 분들 있다면 저한테 자문 구해가세요. 제가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크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것 전자책이 한참 과도기에 딱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크몽으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또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청 딱 완전 어마어마한 인기도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크몽에서 제 전자책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크몽한테 고객센터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어떤 특정 사진이 다른 전자책하고 동일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 전자책을 쓴 사람이 내가 원작자인데 왜 여기에 이 사진들이 있어요? 이거 저작권 위반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제 거 전자책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사진이 제가 잘못한 거였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사진 제가 뭐 쓴 거냐면요. 구글에 떠다니는 그런 사진 있죠. 그냥 일반 막 돌아다니는 그 사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의 주인이 이 사람이 신고한 사람의 주인도 아니야. 이 사람도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갖다가 자기 전자책에 넣었어. 저도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갖다가 전자책에 넣었어. 그냥 막 저작권 없는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내가 먼저 전자책에다가 쿠몽에 등록했으니까는 얘 거 없애주세요. 얘가 지금 1위 하면서 수익 다 내고 있으니까 얘 거 죽여버리고 내 거 살려주세요.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쿠몽이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제 걸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명을 했죠. 그랬더니만 결국엔 어떻게 됐냐. 크몽이 그 고객센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살펴보니 당신 말이 맞다. 이거는 저작권이 없는 사진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원복해드릴게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례적인 만큼 그만큼 당신이 소명을 참 잘했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면 그동안 2주 넘게 제가 전자책을 못 팔았거든요. 2천만 원씩 수익이 났다고 했잖아요. 1,000만 원이 날라간 거야. 네, 1,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딱 잘라버리니까 제 거 순위가 확 떨어졌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질 않아. 이것까지도 크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네가 잘못 봐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저희 크몽 트로피도 있어요. 크몽 1위 해가지고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짤없더라고.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면서도 크몽이 저한테 뭔가 사과하는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뭐 하다못해 이전에 있었던 그 순위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이 플랫폼에 종속되다가는 그냥 내 목줄 얘네들이 그냥 클릭 한 번에 싹 날아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크몽에다가 내 모든 힘을 다 넣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아벡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더 열과 힘을 다해서 만든 게 아벡 홈페이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고, 잘했으면 내 탓인 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크몽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와디즈는 하지 마세요. 와디즈 별로예요. 저도 와디즈 했어요. 와디즈로 거의 뭐 2억 가량 판매
그 있어요. 보시면은 보여드릴까요? What is 하면은 명예 훈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없어. 내가 어디 갔어? 내 거 있었는데 내 거 내렸나? 이 녀석들이 그 로그인 하면 있을 거예요. 잠깐만 로그인 이걸로 하기 조금 그러니까 있을 텐데 어디 갔냐 내 거 블로그 어이씨 이거 하긴 한지 좀 오래되긴 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 베스트였는데 안 보이네요 지금은. 저도 이제 와디즈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는 건데 한번 로그인 잠깐만 해볼게요. 한 번만 시도해 볼게요. 로그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그인은 어디서 해 이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디도 까먹었다. 오님, 와디 조금 아시나 보다. 그거 맞거든요. 네, 와디즈의 이 형태에 대해서 참 기가 막혀. 로그인 됐어요. 내 거 어디 갔어? 내 프로젝트 어디 갔지? 메이커로 가서 보면 되겠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내가 아벡이었구나. 아로스가 아니라. 그래도 안 나오네. 자, 여기 이렇게 2억 펀딩을 달성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상당해요. 근데 와디즈 좋은데 결국에는요, 이 와디즈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와디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진행을 해야 돼요. 광고. 좀 탭을 하나 열어서 와디즈의 실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 와디즈가 속상할 테니까 제가 경험한 와디즈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경험한 와디즈는요, 일단은 그 2억 매출이 다 매출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총 정산 받을 때 진짜 화가 났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 몇 퍼센트고 이게 그 수수료가 몇 퍼센트 이거 기억이 정확하게는 나지는 않아요. 이게 언제 한 거야? 워낙 오래됐거든요. 22년. 그쵸. 22년이다 보니까 벌써 4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기억이 정확하게는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고로만 진행해 주세요. 와디즈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메타 광고를 많이 하면 좋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메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저한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미 메타 광고를 하고 있었어. 나 이미 잘하고 있어. 나 잘해서 아벡으로 많이 이끌어 오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메타 광고 소재를 먼저 테스트해서 좋은 것들을 잘 섭렵을 해서 달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구글로 광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겠다. 자기네들이 트래픽을 못 데리고 와요. 단지 외부 광고로만 트래픽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고 이거예요. 2억 매출에서 2억을 벌었어요. 광고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수료율이 이렇게 해볼게요. 와디즈가 30% 가져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거 30%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억이 매출이 났으면 저한테는 얼마가 와야 돼요? 저한테는 순이익이 1.4억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오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광고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과감하게 때렸어. 1억 때렸다고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까지 때리진 않았겠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들의 계산으로는요,
광고비를 빼겠죠. 1억. 그러면은 나머지 1억이 남았어요. 그럼 이 1억에 대해서 제가 70%를 가져가고 와디즈는 30% 가져가고 이게 맞죠? 매출에서 광고비 쓴 것만큼 빼고 그 남은 순이익에서 플랫폼을 사용했으니까 와디즈가 30%, 저는 70%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아니에요. 와디즈는 그게 아니야. 와디즈는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들의 수익이 여기서 가져가요. 총 매출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와디즈가 30%를 2억에서 떼요. 그러면 얼마야? 6천을 떼버려요. 그냥 여기서 6천. 와디즈. 그러면 얼마 남아요? 1억 4천 남아요. 거기에 제 광고비 썼어요. 1억. 그러면 4천 남아요. 놀라운 계산법이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와디즈였어요. 그래가지고 앵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디즈가 2억을 벌었던 제가 파워가 있으니까 자기네들 좋은 거지. 2억을 더 막 이런 것들 해봤으면 좋겠다. 막 4만 프로 달성 막 이러니까는 안 해. 안 했죠. 어메이징한 계산법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와디즈로 한번 내가 1위 애드센스를 1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거고 그 다음은 진행 안 했어요. 이게 와디즈예요. 그래서 할 거면 광고 없이 그런데 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제가 요거를 아는 대표님 와디즈 들어가셨던 22년, 23년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죠. 대표님들한테.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광고비를 안 써. 자, 그러면 광고비를 안 쓰면 어떻게 돼? 2억 매출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또. 그리고 광고를 또 잘 할 줄 알아야 돼. 마케팅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와디즈는 추천하지 않는다. 차라리 크몽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다. 저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더 크몽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AI 쇼츠, AI 롱폼 요거는 뭐 좋아. 다 좋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AI 쇼츠와 롱폼.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장점 터지면 대박.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터지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야 돼. 그게 복불복이. 내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고 AI 쇼츠가 터져도 그렇게 돈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더 단점은 AI로 만든 거 여러분도 아시죠?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이 지금 AI에 이를 갈고 있어요. 이 네이버는 지금 AI에 잡아먹혔거든요. 모든 네이버 블로그 글들이 웬만하면 다 AI로 만들어서 가치가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보질 않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의 진짜 리뷰, 후기, 경험, 정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만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냥 AI랑 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네이버 블로그를 안 보는 거지. 그래서 구글은 그렇게 될까봐 이 AI로 만들어진 영상들에서 철퇴를 가고 있어요. 채널들을 다 삭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AI, 시니어 롱폼들, 이런 것들, AI로 만든 것들 싹 다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I로 만든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AI로 잘 만들면 돼. 가치 있게 잘 만들면 되는데 막 짜집기 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조회수만 표현을 이렇게 하죠.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이런 느낌 뭔지 알죠? 막 그런 것들이 채널 삭제 대상이 돼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안 하면 조회수가 또 잘 안 나오거든요. 집 나간 며느리.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 AI를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자극적인 거 만들고 그런 것들에서 좋은 거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돈을 벌려면 스트리트 파이트 더 그리고 맞아. 이게 있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딱 요 AI 개요 나왔다. 이게 뭐냐면 스트리트 파이터 아시죠?
제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면은 윤리 이런 것들 제외하고 돈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들의 본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돈 버는 포인트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자님들한테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 하나, 사업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스트리트 파이터가 처음 시즌 1이 나왔을 때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엄청난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 회사는 힘들었대요. 엄청 힘들었대요. 이미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있는 좀 시니어 개발자 중에서 급이 되시는 분이 신규 개발자 몇 명하고 모여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을 했대요. 이거 그 대표한테 보고를 하면 백방 불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게 뻔하니까 몰래 했대요. 업무 시간에는 못하고 남아서 야근 시간에 그때 신규 개발자랑 자기랑 모여서 진행을 한 거예요. 잠은 어디서 자? 저기 휴게실에서. 매트리스 깔았으면 저기서 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나온 게 마작이란 게임이에요. 이 마작이란 게임의 방식이 뭐냐면 야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작에서 뭔가를 성공을 하면은 어떤 여성 캐릭터가 마작에서 뭐 이기면 옷을 하나씩 벗는 그런 스타일로 게임을 만들었대요. 근데 돈이 없어. 지금 회사의 지원도 안 나와. 내가 열심히 만드는데 당연히 개발 기간도 길겠죠? 그리고 모델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노동청에 신고될 만한 그 신규 개발자 직원들을 모델로 삼고 옷을 입혀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대표한테 이제 허락 받으러 갔어요. 게임 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대표는 불허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회사 그냥 지금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출시하자. 해서 대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는 못하겠다. 새로운 법인 하나 만들고 거기 이름으로 마작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스트리트 파이터가 어마어마한 게임이 됐잖아요. 그게 수익이 1억엔 달러인가? 1억 어마어마했었어요. 1억 어쩌고 저쩌고 엔이었는데 그만큼의 수익이 이 마작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2배 수익을 벌었대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대박이 난 거죠. 저도 보다 보니까는 집 나간 며느리 막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사업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려면요, 돈을 해결해 주면 돼요. 두 번째, 건강을 해결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성욕을 해결해 주면 돼요. 요걸 마작은 이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건 블랙적인 거죠. 좀 검은 어둠의 경로인데, 진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뒷골목의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좀 대표님들 좀 있거든요. 좀 주먹도 있고. 근데 이게 떳떳하진 못하지. 햇빛으로 나오진 못하죠. 그런데 그 밑에서 도는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쇼츠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잖아요. 선을 넘어가지 않는, 유튜브에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다 보니까는 이야기 나왔는데, 요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는 이런 주제가 훨씬 빠르고 급하게 조회수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돈 벌려고 하는 거면은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갖다가 뭐 하느니 그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산불 지원금 갖다가 산불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내용들도 사람들한테 정보로 쓰면 된다라고 했더니만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갖다가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면 확실하게 돈 벌 거고
윤리를 지킬 거면 확실히 윤리를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돈 벌 겁니다. 돈 버는 거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저는 확실한 생각을 해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주제를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애드센스.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애드센스의 장단점은 뭘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8년간 진행하면서 애드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천장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크게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산에 가면 큰 소나무들 있죠. 저는 지금 이 정도 소나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나무도요, 이게 나무더라고. 저는 잡초인 줄 알았는데 보이시나요? 이 돌멩이 사이에 있는 요런 진짜 작은 곳에서 생성이 된 게 점점 자라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게, 그런 걸 보면서 누구에게나 올챙이 시절은 있었지.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 진짜 작죠. 나무가 진짜 요만해요. 진짜 이렇게 뽑으면 뽑혀요. 얘 왔다 갔다 해요. 들썩거려. 나무인데. 그런 걸 보면서도 진짜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드센스는 그 조그만한 그 나무가 묘목이 이렇게 막 그 몇 미터야, 막 20m, 30m 자라는 데까지도 제한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이 애드센스가 천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제가 이번에 월 4억 3천, 4천, 지금 환율이 가면 5천 넘어갔을 것 같은데 1,500은 넘었잖아요. 애드센스로 그렇게 1년간 벌 수 있었던 이유, 그 천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애드센스가 큰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앞에 그냥 모든 부업이 다 하찮게 보이더라고요. 이것들 갖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로 진짜 이런 것들로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거, 인생을 그러니까 수익은 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부업하는 거 좋아. 근데 인생을 역전할 만큼의 수익은 저는 애드센스만큼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롱폼을 잘해서 막 100만 유튜버, 그러면 뭐 김선태 그분 뭐 광고비 1억씩 나오잖아요. 그 정도 급이 된다면 해야지. 그건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애드센스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유튜브 이런 것들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근데 단점도 있다. 애드센스의 단점 뭐예요? 애드센스의 단점, 이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애드센스의 단점은 뭘까? 저는 이제 소나무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잘 단점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애드센스 단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거의 뭐 닳고 다를 정도로 애드센스의 장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었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장벽이 있다. 애드센스 승인. 요게 또 단점이다. 좋아요. 요거. 근데 몽이님, 그건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해지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기회인 거예요. 다른 거는 해지되면 다시 시작을 못해. 근데 애드센스는 계속해서 계정 만들어가지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는 애드센스의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애드고시, 나 스스로 해야 된다? 부업 다 스스로 해야죠. F 성향을 가져야 된다? 그건 F 성향? 요건 일단 적어 놓을게요. 애드센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제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로 지금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드센스 승인, 이거 받아야 된다. 애드센스 승인, 그 반대 말은 애드센스 승인만 받고 나면 그런 다음엔 일사천리로 뭐 수익할래 벌든 뭐든 할 수 있는데,
이 애드센스 승인 받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요게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 행복한다님 아니에요. 저 완전 쌉티거든요. 아니, 이 애드센스는요, 티가 좋아.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티가 추천드립니다. 각자의 장단점을 살면 이게 알프랑 T랑 상관이 없다고 봐요. 요거는. 그 키워드. 그쵸. 키워드도 중요해요. 우리 제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제 애드센스 승인 받고 나서 키워드. 이 키워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감을 잡기 어렵다. 좋아요. 그쵸. 이거 혼자 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애드센스 승인부터 이야기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는데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셨나요? 승인 받으신 분들이 46, 아니신 분들이 54%가 됐네요. 거의 안 받으신 분도 그냥 절반 반반 정도 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을 요번에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렸나? 이 승인을 막 받아지고 있어요, 우리 제자님들이. 그래가지고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구글 서치 콘솔 보이시죠? 구글 서치 콘솔 애드센스 승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못 받으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오늘 유튜브로도 찍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방송 제대로 할 건데 간략하게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요거 색인 생성된 페이지 있죠? 요거 색인 생성된 거 10개 넘어갔을 때 애드센스 승인이 용이하게 잘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구글이 그랬잖아요. AI로 만든 것들 가치 없음으로 싹 다 날려버린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글이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AI가 봤을 때 너가 AI로 쓴 건 좋아. 일단 괜찮아. 그런데 가치가 없네. 이 구글 서치 콘솔에서도 우리 구글 생태계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의 형편없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색인에다가 안 넣어줘요. 한번 볼게요. 크롤링됨. 이거는 구글이 검색을 했다. 근데 현재 색인이 생성되지 않았어. 라는 거는 뭐냐면 진짜로 글 별로라는 거예요. 여기 뭐 없네요. 여기는 없고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것도 한번 보세요. 다른 건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구글 시스템으로 떠가지고 크롤링이 됐어. 구글이 너 거 글을 봤어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근데 너 거 글을 인정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쭉 어떤 글인지 나와요. 그거는 다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동 색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그 블로그 글을 다시 넣으세요. 그러면 다시 구글한테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봐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또 구글이 보기에 너 그거 가치 있네?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색인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10개 됐을 때 진행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게 승인 받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우리 제자님들이 승인이 끝이 아니고 승인이 시작이다. 그쵸?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면허증을 따는 거고 그 면허증을 따고 이제 수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승인 신청 15개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애드센스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요걸 빼먹었네. 이거는 애드센스 수익 면에서는 천장이 없다가 맞아요. 근데 진짜 애드센스의 장점은요. 진짜 장점은 마케팅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점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애드센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힘들다. 근데요. 자, 봐요. 이거는요. 애드센스든요. 롱폼이든 에어드랍이든 전자책이든 쿠팡파전스든 쇼핑몰이든 이모티콘이든 타로든 AI 음악 만들기든 AI 웹툰이든 웹테크든 웹테크는 빼고 모두 다 트래픽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왜 주겠어요? 트래픽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돈 줄게. 이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애드센스가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 더 많이 알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드센스는 대기업이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업 성과 나오면 성과급 막 그냥 빵빵 막 연봉의 뭐 2배 막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뭐 부장급 되면은 뭐 요번에 서울 자가사는 김 부장 보면 1억 5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막 2억 3억 성과급 딱 쏘는. 근데 여기는 중소기업. 요즘에 표현이 뭐 그런 거 있죠. 뭐 줬어 막 이런 거 그런 느낌. 여러분들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기왕 할 거면 노비가 돼도 산노비가 아니라 공노비 되라 막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대기업에 가서 진행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마케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애드센스는 결국엔 트래픽을 많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제가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게 외부 유입, 광고, 그리고 이슈 블로그, 그 모든 것이 트래픽을 데리고 오는 거에 포인트를 주잖아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케팅을 안 했으면 이 애드센스를 하면서 마케팅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을 배우면 여러분들의 개인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애드센스는 모든 부업 중에서 가장 으뜸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것도 하나 AI로 만든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여러분한테도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한 개 이제 남겨드렸죠. 요즘 이제 AI가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드센스 광고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영화에 대한 최신 영화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와요. 이렇게 로맨스의 절대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화 주제로 사람들의 트래픽을 내 블로그에 데리고 온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블로그를 만들고 들어오게끔 만들고 신작, 영화 신작, 요즘에 뭐 왕가 사는 남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박스 오피스 막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광고를 만들고 CGV 뭐 예약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런 그 영화 스킨들, 그리고 이런 스킨들 여러 가지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AI 발전을 하면 있어서 트래픽만 잘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이렇게 트래픽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계속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전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대전님 수익을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우리 김대전 대장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번 예산 쪽에 충청남도청 잠깐 갔었거든요. 제가 요런 걸 말씀드릴 수 있지. 선거 캠프 가서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 좀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도청 갔었는데, 지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김대전 대장님 요즘 많이 밀렸다. 분발. 분발해주세요. 이렇게. 잘하고 계시네. 수익 너무 좋아요. 자, 요거 저작권이요? 없어요. 이거는 저작권 이슈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나중에 하는 방법도 유튜브 오늘 찍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TMDB라는 곳에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줘서 이거 활용해 라고 허락한 거예요. 요런 거 있죠?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문 용어로는 API인데 쉬운 용어로는 정보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쭉 애드센스 돈 버는 방법, 마케팅, 그리고 나머지 것들 쭉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귀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트래픽을, 사람들 방문자를 많이 데리고 와야지만 돈을 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지만 돈을 번다. 그러면 그 마케팅을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느냐? 저한테서 배우시면 돼요.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많은 분들 마케팅 잘하시는 분들 보면서 많이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진짜 책을 많이 읽고
어느 레벨에 그 분들, 제가 부러워했던 분들과 진짜 정말 좋았던 게 유튜브 하니까 좋은 게 정말 롤모델 같은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그 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도 받고 저의 인사이트도 나눠주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마케팅하는 방법들 계속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기대하시고 여러분들도 애들센스 수익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거대한 소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소나는 항상 포인트입니다. 이거 파소나는 항상 공감 그리고 해결책이 꼭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 파소나는 그냥 진리다. 그거 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인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파소나는 베스트셀러 1위다, 진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전수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박근우 강사님께서 오실 거고요. 그리고 4월에는 제가 오랜만에 장기 휴가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머리도 식힐 겸 해서 해외에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촬영한 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짜잔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내일 우리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벡 라이브 특강 내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을 할 거고, 이때 제가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던, 제가 일부러 이거 눈물을 머금고 애드센스 계정 날렸거든요. 일부러 연결 도메인을 뺐어요. 왜 뺐냐면은 보여드리려고. 제가 20년에 작성했던 블로그가 지금까지도 제가 돈 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었던 게 도메인 연결돼 있으니까 제 거 나머지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도메인을 빼버렸어요. 그냥 트리스토리 그냥 생 도메인만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제가 20년도인가 19년도인가 썼던 글이라서 완전 블로그 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모를 때 쓴 거라서 글 퀄리티가 좋다가 아니에요. 저렇게 써도 지금 6년이죠? 아니지 7년 8년이죠? 7년째 저렇게 구글한테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는 블로그가 저런 거구나.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TV로 봤을 때도 오늘 우리 지니 제자님께서도 이야기 주셨는데 제가 이제 팁에 남겨놓은 거 올리는 강의 있었던 건데 어떻게 하면 TV 프로그램으로 수익할 수 있는지 TV만 봤을 뿐인데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특강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승인 받은 사람도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올인원 제자님들은 안 오셔도 돼요. 올인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말 그대로 올인원은 저희 모든 걸 쏟았기 때문에 올인원인 거고 그거 보시면 좋아요. 차라리 더 해서 수익을 빨리 하시면 좋겠고 그 올인원에 있는 내용들 엑기스를 제자님들한테 소개해주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하는지 애드센스가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내일 특강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애드센스로 돈 벌고 싶다. 그리고 애드센스로 아로스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실제 그 적나라한 역사의 현장을 보고 싶다. 그 키워드도 여러분들 보고 싶다 하시면은 특강 신청하셔가지고 내일 7시 반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로스였습니다.